보란 듯이 생각과 시각이 바뀌는 건 전 금리 인하를 해야 돼라는 상황이 되는 건 사실 현실 경제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을 때를 의미하기 때문에 내리면 답이 없는데 오르면 답은 있어라는 걸 오늘 물론 IT 쪽이 주를 이루겠지만 조금 틈새 쪽에는 굉장히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섹터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. 그럼 이번엔 이 상승 이것이 일시적이냐 아니면 좀 계속 이어질 것이냐, 네, 요거에 대한 그 답을 좀 찾으려면은 글로벌리 좀 우리 어떤 우호적인 혹은 좀 네. 위협적인 환경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이슈들에 대해서. 네. 지금 어찌됐든 이게 뭐 미국도 마지막 뭐 어떤 뭐 랠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사상 최고가의 랠리 그리고 돈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몰리다 보니까 일본도 굉장한 랠리를 보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끼어 있어요. 중국처럼 완전히 안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 뭐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어느 때보다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미국이나 일본 시장을 보면 또 턱없이 커플링이 아닌 상태를 갖고 있단 말이죠. 네. 저는 물론 지금 보면 최근에 불안 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일단 기업 실적이 안 좋고 금리를 조기에 내리지 못한다는 것도 약간 안 좋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시각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. 뭐냐면 금리를 왜 빨리 안 내리지? 미국의 경제 지표가 여전히 좋고 골디락스 상황이니까 빨리 내릴 필요가 없어. 이거를 그냥 끌고 가는 게 무난한 거야. 이렇게 보는 시각으로 뭐 사람들의 어떤 생각만 바뀌면 얼마든지 랠리는 추가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.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게 사실은 대부분 이제 평가절하를 해요. 시장에서. 그러게요. 이거 왜냐하면 그냥 다 시점이 묘해가지고 선거 이거 정치가 아니냐. 일회성 이벤트로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보통 받아들이시거든요.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런데 왜?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. 차라리 제가 뭐 어느 쪽을 응원한다 이런 개념보다도 대통령이나 그 어떤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 분들의 의중을 제가 뭐 100%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정책적인 뒷받침이나 뭐 감세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딱 그 내용을 했거든요. 증시 부양에 나선 정부 이래 가지고 코스피 코스닥 평균 PBR을 4배로 올린다 이렇게 기업의 순이익을 뭐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겠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게 지금 봐서 뭐 과연 무슨 수로 올릴 건데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 이미 실현이 된 게 뭐 효과가 없다고도 자꾸들 말씀하시지만 공매도 금지도 세계 유일의 지금 억지스러운 매도를 못하게 하는 뭐 어쨌든 역할을 하고 있고요. 양도세 부과 기준도 완화를 해가지고 급한 매물 일부는 막은 효과도 네. 있고 뭐 이번에 이제 세게 밀겠다 하시는 부분이 이제 금투세 뭐 총선 전에 폐지하겠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. 저는 이번에 ISA 납입안도 늘리고 비과세도 이거 사실 장기적으로 세금 혜택 받으면서 꾸준한 장기 투자 유도하는 자금용으로는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보거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나라 진짜 뭐 어떤 뜻이 있어가지고 의지만 있다고 하면 제가 지난주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자사주 소각 이슈 있잖아요. 이거만 솔직히 반강제로 된다고 하면 우리 장 금방 100포인트 이상 올라갑니다. 며칠 전에 그 동원산업이라는 회사가 네. 자사주 소각 얘기를 하는데 그 회사가 그 상장 주식 수가 4,600만 주였습니다. 네. 근데 1,000만 주 정도 갖고 있었어요. 자사주를. 상당히 많이 갖고 많이 있었던. 갖고 있네요. 한 22, 3% 자사주 소각 이슈 나오고 나서 상 갔어요. 하긴 갈만한데요. 갈만하죠. 왜냐하면 주당 가치가 23%씩 올라가게 생겼는데 안 되면 전 그거라도 써야 된다고 봅니다. 총선 때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한방 기다리고 있는 건 말 그대로 한 4월 5일 부근에 가장 좋은 경제적인 성적을 얻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할 거라고 전 생각을 하기 때문에
지금은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다, 뭐 4분기 실적 떨고 있어가지고 별로긴 하지만 이게 또 눈 씻듯이 3월 초부터는 다른 관점들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요. 지금 이게 그냥 일과성이다, 휘발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시는데 저는 결국은 3월 중순에서 4월장에서는 얘네들이 결국은 폭발력을 가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세금도 많이 줄여주고 개인 투자가 뭐 그 인생의 사다리를 증권시장에서 마련하세요. 이렇게 지금 물꼬를 트고 있는 부분들을 잘 유심히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번 하락이 뭐 단숨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아직은 산재하기 때문에 쉽게 안 올라간다. 이거는 한 2월 중순까지는 그럴 수 있는 이슈인데 보란 듯이 생각과 시각이 바뀌는 건 전 3월 달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마 보지 못한 어떤 또 남다른 지금 최근에 뉴스가 뭐 12일 정도 계속 빠지니까 이제 뭐 세계에서 제일 꼴찌네 이런 뉴스 나오니까 오늘 모처럼 반등이 셌잖아요. 네, 그렇죠.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 장은 왜 이래? 뭐 미국, 일본은 계속 가는데 결국 이런 뉴스 앞으로도 몇 번은 더 나오실 것 같은데 자, 뭐 제가 한 두어 달, 세 달 있으면은 뽀록날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남다른 좀 해석이 필요하다. 물론 클린턴 때 이후에 모든 선거는 경제가 핵심이에요. 바보야, 뭐 문제는 경제야 이러지 않습니까? 지수도 웬만큼 올라줘야 된다라는 것이 꼭 필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2,400대 있는 지수가 어떻게 보면 많은 종목들의 이제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제 상당한 개선도를 감안해 보면 어이쿠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다니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시면 좋은데 이제 안쓰러운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한 열흘치의 이 화마를 피하고 현금을 조금 재워 놓으셨다가 이번에 이제 쏘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이 이제 다 이미 들고 있었죠. 2,600대 이상에서 홀딩하고 있던 것들을 뭐 잔고가 일단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가니까 잘 돼야 다시 본전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처하실 상황들도 있지만 어쨌든 시장이라는 데는 또 냉혹해서 100%가 다 드시고 좋은 환경은 없습니다. 어차피 준비하시고 대응하신 분들만 또 초과적인 수익을 얻는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1월 하순 정도에서 보기에는 우리 시장 탐탁지 않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뭐 이런 분위기는 금방 반전이 일어날 건데 이 금방이라는 게 하루 이틀은 아니고요. 예, 저는 한 2월 중하순 정도부터 좀 깨어나지 않을까. 좀 우리 시장의 어떤 저력이라든가 뭐 냄비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. 그리고 일각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총선용으로 이런 거 들고 나오는 거 아니냐? 그거 잘 이용하면 되죠. 뭐 그렇게 해석하면 총선 때 진짜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뭐 우리 그 국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어떤 그 정책들, 정치인들은 이제 정치를 하는 거니까. 네. 근데 어쨌건 어떤 이유로인가 이 금융시장에 네. 그동안 막혀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어떤 불공정한 이런 네. 요소들이 이번 기회에 이렇게 딱 해결이 되는 것도 뭐 긍정적일 수 있겠죠. 물론 이제 일부 계층에 대한 뭐 감세 논란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게 결국은 시장의 안정과 또 다른 수급의 해력 또 이번에 이제 상속세 이슈까지도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대주주들 입장에서 주가가 올라가면 상속세 많이 내야 되는데 이제 누가 주가를 올리고 싶겠냐, 배당 많이 주고 싶겠냐 이제 이런 또 현실적인 또 문제들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서 이번에 물론 소리가 좀 강하게 나오다가 잠깐 또 소화가 된 면도 있지만 계속 그런 방향성을 타진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지금 뭐 총선 이 뭐라 그럴까요? 이 환경 속에서 네. 정치인들이 이제 여야 불문하고 이제 그 국민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나올 텐데 네. 일단 이렇게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들이 있겠죠? 그럼요. 지금 사실 누가 대놓고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이번 장에 가장 주적이라고 하면 저는 연기금을 꼽겠습니다. 연기금이죠. 예. 얘네들 행태가 얼마나 조금 골 때리냐면은 아침엔 사요.
아침에 한 10시까지는 삽니다. 네. 오후에 보면 몇백억씩 팔아요. 뭐 환장하겠어요. 오늘도 아침에 한 2, 300억 사자로 들어오고 막 500억인가 가까이 사길래 야, 연금이 드디어 뭐 제 뇌피셜이지만 드디어 전화를 받았나 보다. 너네 이러면 진짜 안 된다. 안 돼. 최근에 한 열흘 정도 한 9천억 가까이 팔았는데 근데 이제 일견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연기금이 또 손실이 나면 노후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또 불안감을 얘기하시면서도 그럼 사면 뭐 절대 안 팔아야 되느냐 이것도 아니잖아요. 사실 작년도에 얘네들 뭐 지금 가계산 나오는 거 보면 한 100조 벌었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그 전년도에 한 몇십 조 까졌는데 작년에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. 이게 사실 벌었다는 게 평가 이익으로만 남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현실화시키고 싶겠죠. 그런 부분 때문에 독립적인 어떤 뭐 계산을 하면서 물량이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만 그게 공교롭게 우리 시장이 좀 불안한 가운데 나오니까 훨씬 좀 화를 키웠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좀 딱 바라는 건 한 1조까지만 팔고 좀 멈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게 되고요. 방금 보여드린 표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증시 부양을 위한 어떤 큰 그림들이 앞으로 많이 또 현실화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금투세 또 상속세 자사주 처리 문제 이런 것들 앞으로 2, 3월 달에서 굉장히 체크 포인트고 결국 그것들이 응집이 돼가지고 한번 폭발이 되면 우리 시장 걷잡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방금 이제 말씀 주셨습니다만 지금 화면 보시면 이제 어저께 여야 상관없이 발표한 저출산 공약인데 지금 약간 뭐 베끼기 아니면 따라쟁이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이게 정부에서도 이 주식시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주식 인구가 1,400만이라고 하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민심과 향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. 다른 그룹 어디도 이런 그룹이 없거든요. 물론 뭐 더 따져보면 카카오톡 이용하는 사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 말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제 국가 소멸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여야가 뭐 공히 경각심을 갖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아기 낳고 기르는데 어떤 환경적인 그리고 재정적인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비롯해서 앞으로도 한 2, 3월까지도 뭐 2호, 3호, 뭐 몇 호까지 계속 민심을 잡을 수 있는 정책들, 중앙 정책도 있겠고 지방 활성화 정책도 있겠고 다양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.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보면 미국도 사실 지금 그 당별로 경선하고 있거든요. 그렇죠. 트럼프가 제일 문제입니다, 지금. 트럼프가 이번에 아이오와에서 51% 차지하면서 바로 미국에도 현상 나왔던 게 신재생지제 폭락이에요. 우리도 뭐 CS 윈드 이런 것들 그 다음 날 바로 세게 내리고 그랬는데 이 경선이 아직 여러 번 남았단 말이죠.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뭐 공화당 입장에서는 트럼프 카드로 정해질수록 뭐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이제 중간에 발목 잡는 식의 재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트럼프가 지금 일부 주에서 뭐 못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아직 연방대법원에서 전체적으로 다루는 건 한 2월달 초순부터 다룬다고 해서 적어도 한 두세 달 심리는 나올 걸로 보기 때문에 결과가 거의 뭐 마무리된 즈음에나 그런 얘기가 나와도 사실 뭐 지금 옥중 출마 얘기도 나올 정도니까 뭐 당 쪽에서만 후보로 뭐 완성이 되면 지금 제가 봐선 나오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최근에 바이든의 인기 하락과 대비되는 모습이라서 우리 시장의 어떤 그 섹터에는 분명히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재료들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. 네. 자,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의 증시 흐름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예상해 보신다면요? 네, 지금 장이 지난주에 딱 나와서 말씀드린 게 이제 작년도가 예상보다 좋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뭐 배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주식시장으로서의 부양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플레이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3, 4월을 예상하지만 그 뒤에는 이제 무서운 또 하락과 조정이 있을 거라고 보는 시각이라
저는 물론 뭐 불러주시는 대로 이제 매주 뵐 수 있으니까 경각심도 드리고 어떤 뭐 최고치, 최하치 이런 것들의 관점들을 그래도 찝어드릴 수 있는 시기가 그래도 2, 3월 달에도 이어진다고 하면 참 다행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할 것 같은데요. 시장은 지금 금리 인하와 경기 침체라는 두 가지 상황이 지금 맞닥뜨려져 있는데 이게 차라리 저는 금리 인하가 좀 늦어지고 골디락스야 이럴 때가 차라리 시장은 좀 편한 거고요. 금리 인하를 해야 돼라는 상황이 되는 건 사실 현실 경제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을 때를 의미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되면 긴축 완화되고 뭐 돈이 다시 풀리니까 시장이 좋아져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인하가 되고 한두 달 있다가의 흐름이고요. 인하되는 당시 그 무렵은 지수 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상황이라서 제가 뭐 연초 뭐 작년 말에 말씀드렸던 3, 4월에 급등했다가 8월 달쯤에 저점을 볼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때쯤이 저는 금리 인하의 최초 시기라고 보는 거고 그때가 미국도 여러 가지 뭐 불협화음이나 지방은행의 또 뭐 어떤 문제들 또 부동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미국도 한계인데 7, 8월까지 뭐 고용지표 괜찮아, 뭐 경제지표 괜찮아 이러면서 8월까지도 저는 금리 인하를 안 하고서 그냥 괜찮은데 이러고서 가게 되면 7, 8월부터는 저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우리나라 이 PF식의 그런 유사한 개념들이 터질 거라고 보기 네. 때문에 그때쯤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요. 방금 말씀드렸던 금리나 일단 하고 나면 또 시장이 한두 달 내에 또 진정을 보이면서 긴축 완화와 또뭐 시장에 돈이 풀리는 이슈 이런 걸로 해석이 되면 또 바닥 잡고 올라가는 연말을 좀 기대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매주 입장에서는 뭐 다음 주가 사실 더 관심이 크실 테지만 일단 제 개인적인 긴 호흡의 관점은 그렇게 가고 있고요. 다음 주는 일단 최근 2주 정도의 급락이 있었던 것만큼 아까 1차 선으로 말씀드렸던 2,500 초반 정도까지의 어떤 랠리가 나올 수 있는 반등장의 연속이다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해석하시되 2,500 한 20선 이상으로 지수가 또 올려 붙으면 조금 100%보다는 약간 현금 비중을 늘리시는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자,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 주식들,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? 네. 어차피 오늘 해답은 사실 시장에서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내리면 답이 없는데 오르면 답은 있어라는 걸 오늘 뭐 한마디로 답정너라고 하죠. 아,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어 이렇게. 제가 보던 다른 섹터 다 필요 없고 일단은 반도체가 싸니 비싸니는 둘째 문제고 일단 삼성전자가 최근에 사실 1월 초 고점에서 한 10% 정도 조정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네. 이제 멀티플의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반등이 나오고 또 미국이라든가 이런 뭐 대만 쪽의 유수 경쟁자들이 훨씬 달아나는 게 지금은 이게 그럼 삼성은 제자리인데 나머지 애들이 뛰쳐나가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서 삼성이 못 가죠. 근데 오늘은 해석이 쟤네들 저렇게 가는 만큼 삼성도 충분히 따라가면서 캐파를 늘리거나 순이익을 볼 수 있어 이런 해석이 가능했기 때문에 나온 수급과 상승이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일단은 삼성의 중심축을 두고 나머지 소부장 업체들의 그 주도주를 매매를 하면서 따라갈 때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온디바이스라든가 HBM, CXL, 칩넷, 뭐 AMD 관련주들 제가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은 2개 정도씩만 꼽아서 말씀을 드리고요. 그 다음으로는 단기적으로 이제 다음 주 또 이 시간쯤 뵐 때쯤 되면 비전 프로의 사전 예약 이슈가 좀 나올 것 같아서 주말 사이 나오겠죠. 어느 정도 카운트가 들어왔다. 그러면 오늘도 강했지만 더구전자나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들의 상승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. 클라우드도 2020 몇 년 되면 900조 시장이라 그래서 지금 구글하고 MS 3강 체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도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소규모의 그 클라우드 개념들 영업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뭐 큰 회사는 네이버, 카카오지만
작은 회사로 보면 KINX와 나무기술 정도가 좀 돋보이는 모습이고 오늘 제가 기사 중에 자 K-웹툰에 대한 그 성장성을 얘기하는 기사가 있었는데요. 네. 아무래도 올해 이제 가장 예조되어 있는 이쪽 섹터의 중요한 이슈는 네이버 웹툰의 미국 나스닥 상장 이슈거든요. 그래서 이쪽에 관련주로 봤을 때 이제 웹툰을 네이버에 많이 공급하는 DNC 미디어나 또 네이버의 이런 에디슨 오퍼홀이라는 광고 방식의 채용을 갖고 있는 MBT라든가 또 네이버 직접 지분을 좀 갖고 있는 Y랩 같은 경우가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어서 K-웹툰도 아마 뭐 물론 IT 쪽이 주를 이루겠지만 조금 틈새 쪽에는 굉장히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섹터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. 지난주도 비슷한 말씀 드렸던 건데 이제 자율주행 섹터랑 그 한국형 항법 장치 관련해서 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서 마찬가지로 실적주로 손색이 없는 틴큐웨어라든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주도 계속 꾸준히 좀 추적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하여튼 여러 가지로 참 변동성이 심해서 아주 힘든 장이긴 합니다만 지금 말씀해주신 이러한 것들을 한번 잘 참고하면서 네, 내가 어떤 주식을 들고 갈 것인가, 또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인가 여러 가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네요. 네, 네, 이제까지 김동엽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